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버 IT 과학 뉴스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다 보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M&A가 이루어지고 구조들이 변경되고 뭐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다가 TI라는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인데 실리콘 랩스라는 기업을 70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임박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디지털 데일리라는 언론사의 기사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I, 실리콘 랩스, 70억 달러 인수 임박, 아날로그 무선통신 결합해 초격차 시동. 자, 초격차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TI라는 회사를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리자면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흔히들 말하는 저기 공대생들 많이 쓰는 공학용 계산기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TI랑 카시오 이렇게 두 브랜드 전자공학용 계산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공학용 계산기로 유명한 TI, 물론 계산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제품들,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개발을 하겠지만, 네, 무튼 전자 계산기로 가장 유명한 TI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실리콘 랩스라는 회사를 70억,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0조 가까이 되겠죠? 그 정도 가격에 인수를 하는데 임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날로그 무선 통신을 결합해서 초격차 시동을 건다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초격차에 시동을 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딜로 IoT 판 흔든다. 뭐 빅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M&A 시장에서든 뭐 또 다른 어떤 기업과 기업 간 혹은 기업과 정부 간 혹은 기업과 개인 간, 무튼 기업의 어떤 승부수를 던질 때 큰 승부수다 하면 빅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빅딜로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TI의 각오를 엿볼 수가 있죠. 자, 사진은 CES 2026,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초거대, 초대규모 전자기기,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전시해 놓는 전시회죠. CS 2026에서 TI가 이렇게 또 참여를 해가지고 TI의 부스가 이렇게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사물 인터넷 IoT 칩 전문 기업 실리콘 레버토리즈, 실리콘 랩스를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6,6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옛날에 인수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미친 짓이다, 저 금액을 주고 저 거액을 주고 왜 인수를 하지라고 했었는데, 그때 하만을 얼마 인수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만 인수 가격.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주당 112달러, 총 80억 달러 인수 발표 당시 약 9조 3천억 원. 그때는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그때 9조 3천억 원 주고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가격인 9조 6,600억 원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IoT 칩 전문 기업인 실리콘 랩스를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는 거죠. 그동안 대형
인수합병보다는 자체 설비 투자에 집중해온 TI가 이례적인 빅딜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칩이라는 거는 반도체죠. 그런데 자, 특이점이 온 거죠. TI라는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때까지는 본인들이 이때까지 개발해온 어떤 제품들, 예를 들면 계산기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기반을, 그런 제품들의 기반을 둔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비에 투자를 해오면서 집중을 해온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이렇게 이례적인 칩을 만드는 IoT 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실리콘랩스라는 기업을 9조 6,600억 원에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빅딜이죠. 그래서 이렇게 칩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4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I가 실리콘랩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뭐 기사 제목에서도 그렇고 인수 막바지, 인수 임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 규모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9조 6,600억 원, 그러니까 70억 달러를 하회하는 어떤 수준의 인수가를 예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 규모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인수설이 돌기 전 실리콘랩스의 시가총액은 약 4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TI는 여기에 약 50%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7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인수설이 돌기 전, 그러니까 TI가 실리콘랩스를 인수한다라는 설이 돌기 전에 실리콘랩스의 시가총액이 한 47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47억 달러면은 거의 뭐 한 7조 원, 8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TI가 여기다가 50%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옵션이죠. 이런 옵션을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7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베팅했다. 그러니까 돈을 뭐 1조에서 2조 정도 더 얹어주고 50%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뜻. 구글 뉴 AI 모드 사용해보기라는 것이 나왔네요. 구글은 항상 진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구글닷컴에서 AI 개요로 읽어보겠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컨트롤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 인수합병 시 M&A 시 경영권, 즉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인수자가 기존 주식의 시장 가격, 시가에 웃돈을 얹어 지불하는 추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TI가 실리콘랩스를 이제 인수설이 돌기 전에 47억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을 주고 인수를 할 수 있었지만 경영권 50%에 달하는 경영권이면 거의 뭐 반 정도를 이 회사를 지배를 하고 이제 경영권을 얻겠다라는 요구 조건을 걸고 그 대가로 1조에서 2조, 그러니까 13억 달러, 23억이군요. 23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더 얹어주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콘랩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4%나 폭등하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당연히 상장사라면 엄청난 폭등이 생기겠죠. 시간 외 거래에서 그것도.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업계에서는 TI의 이러한 과감한 행보를 두고 경영 전략의 대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TI가 이때까지는 아까 전문에서 보셨듯이 설비 투자, 자체 설비 투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대한 M&A를 진행을 하고 경영권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컨트롤 프리미엄까지 챙겨가는 그런 식으로 뭔가 과감한 행보를 하는 거니까 자, 경영 전략의 대전환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TI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쌓아두고 공장을 짓는 내실 경영을 선호해왔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보수적인 어떤 경영을 해온 거죠. 현금 유보율을 늘리고 항상 미래의 불안정함을 대비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아무튼 자체 설비에 집중하는 그런 내실 경영을 선호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딜은 TI가 AI와 엣지 컴퓨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연결성 확보를 위해 시간은 돈으로 사는 전략을 택했음을 시사한다. 자, AI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AI죠. 전 세계가 AI고 이제 엣지 컴퓨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경쟁력인 연결성 확보.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결성이 확보가 돼야지 어떤 플랫폼이 구축되고 새로운 어떤 세계관이 구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질 때문에 시간을 돈으로 사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거는 이때까지의 경영 방식으로 자체 설비에만 투자를 하고 조금씩 어떻게 내실을 쌓아가는 그런 방식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뒤처질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 기술력을 쌓아놓은 어떤 회사를 돈으로 사버리는 그런 전략을 택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실리콘랩스는 Zigbee, 블루투스, Thread 등 IoT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적 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실리콘랩스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같네요. 지급이 블루투스 스레드 하면은 인스타그램의 그 새로운 X,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예전에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스레드라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레드라는 게 원래 신경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또 있죠. 이게 전자 무선 통신에서도 그리고 무튼 이쪽으로 지적 재산권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보유하고 있다. 반면 TI는 전력관리 반도체 PMIC 등 아날로그 하드웨어에서는 최강자지만 급변하는 무선 통신 표준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충 TI와 실리콘랩스가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자, 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TI 인스트루먼트는 ti.com 들어가 보시면요. 제품, 증폭기, 오디오, 배터리 관리, 클록, 데이터 컨버터, DLP 제품, 인터페이스, 절연 이런 것들 보면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죠. 그리고 TI 인스트루먼트 하면요. 아마 이미지를 그냥 치면 계산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잠깐 썼던 TI-84라는 이 모델인데요. TI 인스트루먼트 하면 계산기가 가장 유명한데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의 아까 최강자라고 했었나요?
기사를 보시면은 TI는 전력관리 반도체 등 아날로그 하드웨어에서는 최강자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어떤 통신 기술이나 무선 통신 기술 이런 게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인수하게 된 인수설이 돌고 있는 이 실리콘랩스라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실리콘랩스는 자, 프로덕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Wireless, Non-Wireless, IoT Technologies, Services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회사가 개발하는 제품들은 wireless, 무선의, non-wireless, 유선의, 그리고 IoT Technologies, 사물 인터넷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겠죠. 전통적인 어떤 아날로그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TI로서는 이렇게 뭔가 신세대,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융합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색 중에 찾은 곳이 실리콘랩스였을 테고 그렇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TI가 실리콘랩스를 품음으로써 전력 제어 TI와 데이터 전송 실리콘랩스라는 IoT 디바이스의 양대 핵심 축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에 TI가 실리콘랩스를 품음으로써라는 말은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이제 전력 제어는 TI가 만든 거고 데이터 전송, 무선 통신 기술, IoT 통신 기술을 이제 실리콘랩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거죠, TI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은 실리콘랩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IoT 디바이스의 양대 핵심 축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AI 인프라 확장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 온디바이스 AI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기기 간 연결을 담당하는 실리콘랩스의 기술력은 TI의 방대한 포트폴리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다. AI의 어떤 인프라에 있어서 확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확장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온디바이스 AI로 확산하는 시점. 자,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텐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함으로써 AI의 어떤 인프라 확장이 되잖아요. 메모리 칩들을 계속 들여오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더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하게 함으로써 AI의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다음 과정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기 간 연결을 담당하는 실리콘랩스의 기술력. 자,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이제 TI가 결국에는 AI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리콘랩스의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TI의 방대한 포트폴리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일 거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적어놨습니다.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아날로그 및 인베디드 반도체 시장에서의 TI의 지배력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내실을 탄탄히 다져왔죠. TI가 하드웨어 디바이스, 아날로그 하드웨어 쪽으로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초, 그리고 뭐 심화적인 어떤 것까지 최강자라고 했으니까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는 이제 내실을 다져놨는데 통신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무엇을 통해서? 실리콘
랩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TI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TI의 실리콘랩스 인수설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날로그와 무선통신, 즉 첨단 기술, 신구조, 새로운 것과 옛 것의 결합을 통해서 초격차에 시동을 걸었다는 TI의 소식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